안녕하세요. 캐나다 위니펙의 워너드림입니다. 아직 초저녁이지만 날이 아주 좋습니다. 뭐 꼭 요즘만 그런 건 아닐 테지만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간혹 한국이 싫어서 떠난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. 난 한국이 정말 싫어. 나한테 맞지 않어.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적어도 제가 경험한 이민자들은요, 한국 분들이요, 다 한국을 그리워합니다. 적어도 10이면 8명 이상은 한국을 그리워해요. 한두 명? 난 한국 뉴스도 안 보고 한국 TV도 안 보고 정말 한국이라면 진절머리나 한국 다시는 안 가, 이런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. 적어도 이곳 캐나다에서 태어난 이민 2세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이민자가 한국을 그리워합니다. 뭐 그리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. 뭐 가족, 친구, 그리고 당연히 음식도 그리울 테고요. 하지만 자기가 살았던 문화라는 게 아무리 싫어도 익숙하잖아요. 익숙하면 편합니다. 싫은 건 싫은 거겠지만, 그렇죠.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뭐 한국이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죠. 분명히 바뀌지 않는 그런 불합리한 부조리도 많고요. 이곳 캐나다에 비해서 어쨌든 투명하지도 않고요. 예를 들어서 한국도 학연, 지연 이런 거 굉장히 따지잖아요. 학벌, 그리고 남 눈치 보는 거.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? 이곳 캐나다도요, 인맥사회입니다. 특히 직장을 구할 때 인맥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. 제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이곳 캐나다 정말 인맥사회예요, 여러분. 물론 그 인맥사회라는 게 한국처럼 무조건 그냥 자기 사람 감싸고 도는 그런 인맥사회는 아닙니다. 분명히 한국과는 또 달라요. 하지만 여기도 인맥이 장난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어느 사회건 다 비슷비슷해요. 그리고 이민 꿈꾸시는 분들,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, 예전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혈혈단신 타국에서 사업가로 성공하고 엄청난 부를 이루고 명예를 이루고 그런 게 가능했잖아요. 근데 혹시 캐네디언 드림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한국에서?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. 이곳에서도 캐네디언 드림이란 말은 그렇게 자주 듣는 말은 아니에요. 캐나다에선 여러분, 제가 적어도 볼 때는 한국 이민 1세대가 이곳에 와서 자수성가하고 이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사회 구조가. 일단 언어가 안 되고 문화 차이도 크고, 그리고 이민 1세대라는 건 적어도 성인이기 때문에 한국 나이로 치면 20살 이상 돼서 타국에 온 건데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물론 20대 극초반이라면 모르죠. 한 이곳에서 20-30년 열심히 털을 잡으면 정치도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, 한 30-40대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자기 세대에서 이곳 캐나다에서 어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럴 확률이, 글쎄요, 오히려 그럴 확률은 한국이 더 높을 것 같은데요.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한국도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. 특히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아마 이곳 캐나다의 서민 생활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. 외식 문화도 그렇고 이런 소비 문화도 그렇고요. 이곳에서 서민들이 명품을 든다? 물론 여기도 워낙 이민자들이 다양하게 많으니까 좀 그런 명품들을 선호하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 있어요, 분명히. 하지만 보통 여기 로컬 캐네디언들은 서민들이 명품을 든다?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. 그런 거는 또 한국하고 많이 다르고요.
그런 소비 같은 거 하는 거 생각하면 한국이 훨씬 살기 좋아요. 네, 이곳에서는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. 뭐 꼭 검소한 생활을 할 필요는 없겠죠. 하지만 막 사치하고 낭비하고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. 기본적으로 주택 사시는 분들은 난방비도 많이 신경 쓰고 생활 자체가 한국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. 그렇다고 뭐 여기 오시면 한국에서 받는 월급의 몇 배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. 정말 한국에서 직장 경험이 뭐 1, 2년 차고 그런 친구들은 이곳 캐나다에 온다면 같은 엔트리 레벨이라도 만족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. 직장 문화도 분명히 한국보다는 많이 여유롭고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좋으니까요. 하지만 30, 40대 분이 이곳에 이민 와서 자신이 받던 한국에서의 직장의 급여 받지 못합니다. 네, 아주 뭐 10분에 한 분? 10분에 한 분도 안 돼요. 그럴 수 있는 분은. 제 과장하는 게 아니고요. 실제 생활이 그렇습니다. 현실이. 물론 다른 이유가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 그런 목표를 향해 가는 게 맞죠. 하지만 가끔 왜 그냥 도피처로, 물론 그런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. 하지만 분명히 또 계실 겁니다. 그냥 한국이 싫어서. 하지만 타국 생활 해보면요, 그래도 그 싫었던 것도 좋아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. 물론 경험해보고 느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우리가 뭐 1, 2년 살고 말 건 아니잖아요. 내가 진짜 이민 가고 싶고 아직 내 나이가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. 인생에 있어서 한 5년, 10년 타국 생활 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거 없는 것 같아요. 꼭 이민을 떠나서도 한 5년 정도, 한 10년 정도 외국 생활 해보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. 뭐 꼭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한테도 분명히 장점도 있을 테고요. 하지만 오늘 그냥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거는 단지 한국이 싫어서 다른 나라 가면 좀 더 좋을까? 그거는 조금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그리고 이곳 캐나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만만하지 않네요. 살아보면. 물론 뭐 만만하지 않다는 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는 게 막 너무 못 살 것 같다, 그런 거 아니에요. 하지만 그 한국에서 자기가 이민을 오게 되면 분명히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하고 내가 캐나다 가서 성취할 수 있는 거, 현실적인 목표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. 그리고 처음 이민 와서는 당연히 고생해야죠. 뭐 고생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, 고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. 특별하게 뭐 이곳에 가족이 있거나 이곳에 와서도 한국에서 하던 일을 바로 똑같은 일을 뭐 똑같은 직책에서 오히려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면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. 이거 제가 얘기하면서도 뭐 정답이 없는 문제니까요. 뭐 정답이란 게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? 사는데 후회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. 또 오히려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요.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민을 오시려는 분들은 젊었을 때 도전하세요. 제가 볼 때는 20대가 가장 좋습니다. 20대가 가장 좋아요. 한국에서 직장생활 조금 해보고 힘든 거 알면은 그때 도전하면 뭐 이곳에 와서도 20대 초반, 중반이면 좀 파이팅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한국에서도 20대 초중반이라면 뭐 직장 생활을 해도 특별하게 그렇게 직장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다든가 뭐 급여를 많이 받는다든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. 그런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차피 자리 잡는 거 한국에서도 맨날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하는데 그 정도의 마인드와 그 정도의 열정이라면 제가 볼 땐 캐나다가 훨씬 더 낫습니다. 그런 분들에겐. 하지만 이제 나이대가 올라갈수록 포기해야 될 게 더 많고요.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한번 그래도 고려해 보세요. 현실적인 부분들을. 그냥 막연하게
아니, 가면 되겠지. 그런 생각은 조금 위험합니다. 자기가 돈이 아주 많고, 뭐 그냥 나는 남은 여생을 아주 그냥 여유롭게 즐기면서 유유자적하게 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, 근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? 그러니까 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. 오히려 제 영상이 더 혼란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. 하루 일과 마치고 날씨도 좋고 산책하면서 혹시 한국이 싫어서 이민 오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가지고 한번 영상 남겨봅니다. 안녕히 계세요.